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문화의 양상에 대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위 문화, 전체 문화, 하위 문화, 또 이제 그 하위 문화 안에서 반문화, 이런 내용들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거기 써 있는 것도 보시면은 난이도가 A라고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난이도가 A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매번 하던 것처럼 이거는 뭐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제가 읽고 문제 푸는데 5분만 딱 드릴게요. 5분 후에 제가 해설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읽어보셨나요? 내용이 뭐 어렵지 않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여름철마다 개고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쵸? 되게 자주 듣는 그러한 논란거리예요. 이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개는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물로 인간과 가장 친근하고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개를 반려동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개고기 이외에도 먹을거리가 많은데 왜 굳이 개고기를 먹어야 하냐며 야만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들이 항상 이제 논란거리가 돼요. 그 한쪽에서는 이제 야만적이야 라고 주장한다는 소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에 대한 반론으로,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라는 소리잖아요.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동물은 수없이 많으며 그 중에서 소는 고대사회부터 인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물이었고, 농촌에서는 아직도 소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점과 함께 개의 생명은 중요하고 소나 돼지, 닭 등의 생명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냐, 개고기의 식용을 반대할 것이라면 채식을 해야 논리적이지 않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뭐 이 논리도 맞죠? 그죠? 이거잖아요. 굳이 개고기를 반대할 거라면은 왜 개만 특별하냐? 소나 뭐 돼지, 닭 이러한 동물들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논리니까요. 이러한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자주 나타난다. 누군가는 중국인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고, 누군가는 인도인들의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저급한 문화라고 비하하기도 한다. 이 모든 논란에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정답은 없다. 그저 문화이기 때문이다. 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문화는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면은 어떤 문화는 우월하고 어떤 문화는 열등하고 뭐 이렇게 나눠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 측면에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안 된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위의 사례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나 또는 우리 문화라는 점이다. 이 논란에 앞서 정의 내려야 하는 개념은 문화는, 자, 나오네요. 평가의 대상. 문화는 평가의 대상, 즉 우열을 나눌 수 없고, 뭐가 우월한지 뭐가 열등한지 나눌 수 없고, 문화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어느 사회의 문화는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포인트네요. 문화 상대주의라 한다. 뒤에 나오겠지만 문화는요, 지금 타이틀이 뭐였어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예요. 태도. 우리가 문화를 이해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인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화
상대주의가 있고요. 즉 정확히 말하면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문화 절대주의가 있어요. 문화 절대주의적 태도. 지금 오늘은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문화 상대주의를 보자. 이제 그럼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죠.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는 그것이 발생한, 즉 어떠한 그 현상이 발생한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맥락에서, 이게 보통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자연 환경, 역사적 맥락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 환경이냐 또는 그 사회가 여태까지 쭉 이어져 온 역사, 그러한 맥락에서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태도. 이게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예요. 다시 문화 상대주의가 뭐라고요? 문화를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은 있을 수가 없어. 고로 문화는 평가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게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이어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는 평가할 수 없다. 개고기 논란은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를 좁게 보는 측면인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해서 무턱대고 상대를 비난하면 안 된다. 그건 달리 말해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라고 말하는, 즉 틀렸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에 개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자유인 것이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그저 상대를 이해하고 양 당사자 간에 인용할 수 있는 범위, 즉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구랑 서로 이제 그 말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말다툼이 일어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는 어떠한 태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왜? 너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물론 모든 측면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측면에서 너와 나는 다른 거야, 틀린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좀 어렵죠. 때로는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문화적 측면에서는, 특히 문화라는, 우리 지금 문화를 보고 있잖아요. 문화의 측면에서는 옳고 그름, 맞다 틀렸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개고기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자유라는 거야. 즉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너는 되게 야만적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상대방도 할 말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상대방 나한테 분명히 할 말이 있어. 야, 그러면 너는 개고기를 안 먹고 소나 돼지는 먹어도 돼?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할 거야? 그럼 이러겠죠? 야, 걔는 우리와 함께 사는 인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반려동물이잖아. 누군가에게는 소가 반려동물일 수도 있어. 소와 개의 생명의 가치가 달라? 이런 식으로 논쟁이 일어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개고기나 이런 측면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개를 식용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비난받아야 될 문제이지만, 단순히 개고기를 먹고 이런 거에서 비판한다거나, 또는 왜 개고기 먹는 거 너는 비판해 라는 걸로 또 반대로 비판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조율이 안 된다. 특히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보죠. 이를테면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도축하는 과정에서 비인도적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이 합리적일 것이고,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거면 모든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을 해라 라는 식의 극단적인 발언을 자제하면서 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 거 뭐야? 개인과 개인 간의 의견 차이였단 말이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문화로 접목을 시켜볼게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넓게 나아가서 문화적 차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당 사회의 환경이나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그 사회의 문화를 그저 차이로 인정해주는 자세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일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인도라던가 이런 나라를 좀 많이, 또는 뭐 중국이라던가 많이 예를 드는데, 선생님이 인도를 안 가봤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는 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그 인도라고 하면은 그 인더스 문명, 네. 그래서 이제 문명이 상당히 일찍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가본 사람들은 뭔가 되게 비위생적이다. 왜 저 더러운 강물에서 몸을 씻냐. 그 강물에 막 동물의 가축들의 배설물이 막 떠다니고, 때로는 시신도 떠다니고, 거기다가 그 대소변도 뭐 아무데나 본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인도를 되게, 니는 되게 미개해 라고 말해버려요. 자, 미개하다라는 거 무슨 말일까요? 그 미개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우리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니네는 왜 이렇게 뭔가 야만적이야?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미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이 뭐죠? 우리 문화.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걔네 문화를 지금 평가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예로부터 이 강을 되게 신성시했기 때문에 설령 이 강이 뭐 더럽다 할지라도 여기다 몸을 담그는 행위 자체를 되게 뭔가 신성한 행위,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사회의, 그 나라의 자연환경, 역사적 맥락,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문화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평가하지 말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이 의문이 들 수 있어. 그럼 모든 문화는 무조건적으로 다 이해를 해줘야 하나? 그건 아니죠.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뒤에 써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 하지만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모든 행위와 문화에 대해 그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문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예요. 뭘까? 생명 존중 사상, 인권, 이런 것들은 국가, 사회를 불문하고 또 문화권을 불문하고, 그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치예요. 보편적인 가치죠. 근데 이런 것까지 훼손하는 행위나 문화까지도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우리가 가져야 할 문화 이해의 태도에 제일 좋은 건 문화 상대주의예요. 그런데 앞에 지금 극단적 붙었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안 된다. 밑에 사례가 나왔죠? 이슬람권에서 벌어지는 명예살인,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할례 등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생명권에 정면으로 배치된 행위다. 명예살인 여러분 들어봤어요? 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막 죽여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본인이 자유롭게 입고 싶은 만큼 옷을 입고 다녀요. 근데 뭐 이슬람권에서는 여성이 몸을 드러내는 옷을 입고 다닌다던가 이러면은 명예를 뭐 더럽혔다 해가지고 죽이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그죠? 이런 것까지 그 나라의 문화니까 이해해줘야겠구나, 말이 안 되죠. 또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성 할례,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를, 저도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는 뭐 여성의 정수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거는 인정해주면 안 돼. 이건 이상한 짓이 맞아요. 짓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건 문화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생명권,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까지 그 나라의 문화인이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진정한 문화 상대주의의 가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자, 밑에 원시 부족 중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지역은 토양이 척박하고, 그러니까 토양 상태가 안 좋아. 그 농사짓기 부적절해. 토양이 척박하고 사냥감도 적어서 항상 식량이 부족하다. 이러한 환경을 이유로 그 부족은 환경적 요인으로 식량이 부족하여 식인풍습이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 니네는 농사짓기에 불리한 자연환경이고 또 동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사람을 먹었구나. 알았어, 이해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걸 이해해주는 것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예요.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각 문화는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인데, 여기에는 인권 존중이라는 전제가 밑받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상대주의는 인권 존중의 전제를 무시한 채 그저 이해하는 것이므로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화 상대주의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류가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이며, 이러한 소양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국가 내에서는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전 세계적 측면에서는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문화 상대주의. 즉,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 사회의 자연환경, 역사적 맥락을 토대로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해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된다.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까지 훼손하는 것, 이것까지 이해해주는 것은 안 된다. 됐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 풀어보셨죠? 자, 1번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을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진술. 갑, 모든 문화가 동등하고 정당하다는 주장을 결국 극단적인 문화 현상도 용인하자는 소리야. 을, 윤리적으로는 너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그런 주장을 배제하면 편견을 갖고 다른 문화를 연구하게 되잖아. 그럼 을의 주장에 가장 부합하는, 지금 보시면요, 갑이 주장하는 걸 보면은 모든 문화가 동등하고 정당해 라는 주장을 결국 극단적인 문화 현상도 용인하자는 소리야 라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 을이 윤리적으로는 너의 지적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그런 주장을 배제하면 편견을 갖고 다른 문화를 연구하게 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을이 주장하고 있는 건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 자, 1번에 자문화 중심주의가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잖아. 우리 문화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평가해버리는 거야. 니네 미개해, 이런 식으로. 자문화 중심주의가 다른 문화에 대한 탐구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아니지. 평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틀렸잖아요. 2번에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상대주의는 과학적 문화 연구 방법이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예.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심화된다. 문화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연구를 수행하면 타문화에 대한 편견이 나타난다? 아니지. 문화 상대주의는 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잖아요. 그죠? 반대죠. 4번에 문화 사대주의는 남의 거를 우월하다고 보고 우리 거를 열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뭐 미국 문화는 되게 우월한 문화인데 우리 문화, 동양 문화는 되게 안 좋아, 열등해, 뭐 미개해,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문화 사대주의는 윤리적 비판을 받지만 문화 체계의 기본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말도 안 되죠. 네. 5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다 5번으로 답 체크하셨죠? 문화 상대주의는 환경에 대한 적응 방식으로서의 문화를 탐구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된다. 답은 5번입니다. 2번. 다음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땡땡 나라에서 유아 살해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유아 살해는 가난한 가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종교적 이유도 살해 동기로 작용했다. 불임증으로 고민하던 여인이 자식을 낳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식을 죽이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이다. 말도 안 되죠. 무고한 희생자의 피를 자기 몸에 적심으로써 죽은 아이가 자신의 몸속에서 재생하기를 염원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그들의 은총을 구하고자 하는 것도 빈번한 유아 살해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일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면이 있겠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땡땡 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고유의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필자, 글을 쓴 이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것까지도 그 나라의 고유 풍습이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라고 하고 있잖아. 이거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고등학생들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극단적 문화상대주의가 뭔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냐 아니냐의 기준은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이것까지 이해하는 거 극단적이야. 이것까지 이해하는 거는 뭐 극단적이라 볼 수 없어. 이거는 그냥 문화상대주의적 태도야.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사실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인권, 인간의 권리, 그 다음에 생명, 이런 부분들을 침해하는, 훼손하는 그런 것까지 이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측면인 것이지, 어떠한 이거 이후부터는 극단적, 이전까지는 상대적,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어때요? 어떻게 다른 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묻히면은 재생한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1번. 문화에 대한 우열을 함부로 가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문화를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문화를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거는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우리 뒤에 할 건데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이것과는 좀 관련이 없죠. 3번에 문화는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거는 역시 상대주의예요. 인간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문화를 창조한다. 역시 이것도 상대주의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5번에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고 반론하겠죠. 5번이 정답이죠. 됐죠? 3번. 다음에 나타난 문화 이해의 태도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야노마미족은 인구 증가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여아를 살해하는 풍속이 있다. 이로 인해 여자가 부족해지면 다른 부족의 여자를 납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쟁을 벌인다. 이는 종족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므로 나쁘다고 볼 수 없다. 이건 뭐예요?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 상대주의죠. 1번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이걸 비판하는 게 이 말일까? 틀렸죠.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 틀렸고요. 문화는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문화적 주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답이 손 들고 서 있잖아요. 그죠? 5번 문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해해야 한다. 역시 5번이죠. 자, 4번에 다음 글에서 갑이 강조하는 문화 이해 태도에 부합하는 진술. A국은 학교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아랍 여성들이 히잡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러분 히잡 봤을 거야. 얼굴 이렇게 쑥 가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네. 이에 대해 인류학자 갑은 아랍인들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갑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죠. 1번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특정 문화가 진화와 야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쵸? 이것보다 더 진화했어. 이것보다 야만적이야. 이건 뭐야? 평가하는 거잖아.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뭐다? 문화 상대주의다. 답은 2번이겠네요. 3번에 세계화 시대에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장애가 된다고요?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선진문화의 수용을 용이하게 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상대주의는 타 문화도 인정하고 우리 문화도 인정하는 거야. 그럼 타 문화를 수용을 안 하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죠. 우리 것도 남아있고. 그래서 문화적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존재하겠죠. 그죠? 5번에 미개의 문화를 계몽하고 문명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시킨다.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중등 사회과정에서 단골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